목요일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다가온다는 희망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퇴근길에 대경아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대구경북 아파트와 함께 퇴근길 지하철 부동산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 벌써 세 번째. 전세사기 건축업자 딸 공범 입건, 경찰 바지 임대인 역할, 동탄 오피스텔 250채 주인 파산, 전세사기 우려, 경찰 수사 착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 피해는 오롯이 전세 세입자, 임차인이 지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하게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긴급 지시했고요. 한편으로는 급한 불만 끄는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제도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축 월세 살아라 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기꾼이 사라지지 않는 반복되는 역사가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가 대부분 빌라, 오피스텔, 구축 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사기꾼들에 대한 피해자는 2030 청년과 사회 약자층이 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슬픈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방식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오늘은 이 중에서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전세 사기가 왜 발생하는지, 이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전세의 특징은 월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세계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흥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전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금융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한껏 더 유동화되었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보다 싼 이자를 내고 거처를 마련할 수 있으니 유익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전세가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5억 원의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 3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보면 전체 매매가 5억 원에 대해서 3억 5천만 원은 몇 퍼센트인가요? 70%겠죠? 이러한 집을 전세가율 70%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전국의 전세가율은 63.5%,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전세가율은 64.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요. 66.9%를 보여주고 있고 대구의 경우에는 전세가율 7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다가 전세가율 치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검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제도와 전세가율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 전세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아봅시다. 빌라왕이니 오피왕이니 뭐 왕은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기꾼인데 말이죠. 이 사기꾼 놈들은 뭘 하냐면요, 전세가율 90%가 넘는 것만 노립니다. 임대인 김사기는 중개사 나중개와 함께 임차인 박착한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사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매매가는 2억 원인데요. 이 집을 전세가 1억 9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집의 전세가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무려 95%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이죠.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년 사이에 부동산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이던 김사기의 주택은 2천만 원이 하락하여 1억 8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전세 세입자, 임차인인 박착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 자신의 보증금보다 내려간 상황을 모르고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한편 임대인 김사기는 이런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인 이 바지에게 몇 푼의 수수료를 쥐어주고 이 집의 주인을 바꾸어버립니다. 이 바지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해 체납하게 되고 이 집은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집에 가만히 살고 있던 박착하는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착하는 애초에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들어왔을 뿐이죠.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떨어진 집값을 확인하게 되고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인인 김사기는 이미 도망가고 난 뒤입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니고 50개, 100개, 1000개, 2700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의 대상은 오롯이
임차인이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김사기는 이 집을 2억 원에 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테리어를 삐까번쩍하게 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을 거고요. 시작할 때부터 건축업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개가 김사기 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둘 사이에 리베이트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착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 사기에 당한 것이죠. 빚 좋은 개살구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문제는 박착한이 사라진 1천만 원을 청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1천만 원만 사라졌으면 다행이게요. 대개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죠. 아니 이런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대책은 왜 없는 걸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애초에 사기친 놈이 잘못이죠.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이겨낼 재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속상한 일이 됩니다. 이러한 사기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와 안심전세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비대면으로 보증을 신청하거나 이 전세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건축물 대장 이 4가지는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계약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안심전세 앱으로도 본격적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일단 사기친 놈은 끝까지 판에서 잡아 족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사기친 놈들이 받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잡아 족쳐서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신상은 공인중개사 서버에도 등록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전세 사기를 친 놈 이 전과자는 신규 임대사업 절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허그의 안심전세나 전세 보증보험, 광고 더 많이 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시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김사기가 이바지에게 집을 팔 때 그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개인의 재산이니까 양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최소한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 그냥 넘어가니까 벌금 조금 맞고 끝나는 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다시 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5대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현재 임차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피해를 당한 이들이 2030 청년과 사회약자층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금융권에서 좋은 상품으로 지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고 경락대출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유리한 길이 낙찰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의 시세 대비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임차인이 우선 낙찰받는 것은 기본이요. 경락대출에 대해서도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상시로 체크하셔서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가율 80% 넘어가면 일단 의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입법 예고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전세로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 놈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정신을 단디 차리고 계약에 임해야겠습니다. 저는 전세제도를 싫어합니다. 전세는 현금이 녹는 아주 임대인에게 편향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매매, 전세, 월세 중에 굳이 전세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내가 임차 계약을 해서 당장의 거처를 구해야 한다면 전세보다 무조건 월세를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친한 동생의 사촌 언니가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 역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이미 계약을 할 때부터 역전세 상태였습니다. 매매가 1억 2천, 전세가 1억 3,500에 계약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 이미 전세 만기는 도래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이 흘러 대책을 찾으려고 강구하지만
주위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저에게 연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그 통화를 하는 내내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조금만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전세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2030 청년 여러분과 사회 약자층에 속해 계신 분들이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세제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세 사기를 주제로 놓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말 한 달이 건너면 다 내 가족이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성숙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만 하면 주말이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시고 행복한 금요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대구경북아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